씨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공연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놀라는 게 정말 프로 못지않은 실력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전국구 댄스팀 베러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소리 질러! 야야야야 빠이빠이빠이. 자, 그럼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두 번째 강연자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임수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릿 포토그래퍼 임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오시기 전에 소개 영상을 앞에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태평양을 배로 횡단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배를 직접 모는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이태원에서 생활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에 점이 돼야겠다. 그래서 갔지만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가 네. 않더라고요. 임수민 씨를 저희는 스트릿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스트릿 포토그래퍼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라고 하면 되게 생소할 거예요. 포토그래퍼 혹은 또 패션 포토그래퍼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하면 길거리 사진가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건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특이해서 흑백 필름으로만 찍고 다니고 있어요. 흑백 필름이구나. 며칠 전에 이곳 경기 연천에서 강연을 준비를 하시면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여기 강연을 오게 되는데 연천구와 전국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기 곳곳에 제가 기억나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오. 저기 있다! 그때 되게 얌전하던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두 번째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보면 반가워가지고.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친구들한테 강연만 하러 나올 수 있는데 미리 친구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그 자세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거죠. 열정이 리스펙. 있고. 그렇죠. 그렇죠, 리스펙.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자존심과 자존감인데요. 학창 시절에 자존감이 좀 높은 친구였나요? 아니면 낮은 학생이었나요? 제가 딱 보기에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 나름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어디 가셔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있는 그대로의 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2018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 스쿨 사진작가 임수민 씨의 꿈의 강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존감이 보기보다 굉장히 낮은 사람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했어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아도 제 안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 자신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들이요, 오히려 학교를 가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학교 때문이라기보단 어떠한 순간들 때문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집에 가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내가 그때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 억울하다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저는 거의 하루에 그런 순간들이 5번 이상은 일어나요. 그래서 밤마다 막 이불킥을 하면서 정말 너무 괴로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요. 중학교 때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수민아, 너는 나보다 공부 더 오래 하는데 왜 성적은 나보다 나빠? 그죠? 당해본 사람들 많은가 봐요. 제가 그 질문을 들은 순간부터는요, 제 자존감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그리고 활동적이긴 한데 나는 공부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눈썹이 되게 처져지잖아요. 자존감이 낮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이후로부터는 제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러한 기준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소리보다 외부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공부를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교과서를 30번을 읽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그 친구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결국엔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국제학부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가면 살 빠질 거야,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길 거야, 이런 거잖아요. 대학교 가서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하고 자신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현실은. 왜였냐면요, 국제학부를 가다 보니까 또다시 저와 성격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요,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석유가 폭등하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오 마이 갓, 지금 한국까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면과 수프를 준비하세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외교학이잖아요. 제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만큼 못할 것 같고 제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아, 나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야. 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 그래도 사람이 좀 숨통은 튀어야지, 그래서 좀 재미있는 수업을 듣고자 해서 들었던 수업이 전쟁 역사와 사진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나름 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제학부를 전공하다 보면 우리 학과에서 한 번씩 다 다루는 그 주제가 나치와 이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우리 역사와 비슷하기도 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그게 슬펐다거나 벅찼던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고 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독일 군들이 이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서프라이즈였냐면요, 이 뒤에 있는 사진 기자들 표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 역사책에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한 방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진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구나. 내가 3년 내내 정말 거의 졸다시피 해서 겨우 공부한 국제학을 이 사진 하나로 되게 흥미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요즘 우리 뭐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도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흑백 사진에서 감정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먼지라든지 그렇게 흐리게 보이지 않는 것들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길거리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꽃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탁 돌아보시더니 꽃이 이뻐? 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주시게요? 아, 그러면 꽃이랑 작별 인사 하시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해서 앉혔어요, 할머니를. 이분이에요. 포즈 장난 아니죠? 자존감 완전.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사진을 찍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화장 좀 하고 할 테니까 다시 찍어줘 사진작가 양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진작가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되게 또 주눅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더니 할머니가 이제 사진을 찍혀본 적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지시니까 이제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 1시간을 화장을 하셨어요. 할머니의 거울을 보시면서 이제 루즈를 바르시면서 1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염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저한테 커피를 타주셨어요. 열심히 벌컥벌컥 원샷을 해서 마셨어요. 그랬는데 할머니 커피잔에는 커피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커피를 드시는 사진을 찍는 건데 왜 비어있어요? 때 모르는 소리 하네. 모델이 장시간 포즈를 취하려면 어떻게 비어있는 커피잔을 들어야지 꽉 찬 커피잔을 들겠어. 와우, 프로 정신.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분이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대학교 때 학교 모델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라는 게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그때의 그 자신감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눅 들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앞에서 우물쭈물 하셨었지만 또 한순간 그 기억을 되살리고 나시니까 아주 그냥 판타스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할머니 사진을 찍고 나서 느낀 게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외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이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거죠. 아닌데 들키면 안 돼요. 네, 되게 어색하게 그랬는데 이제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약한 것도 괜찮고 강한 것도 괜찮고 그냥 내가 그때 충실하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하면서부터는 제 자신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길바닥에 자꾸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 자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진을 그냥 이렇게 찍으면 경각심이 너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들잖아요. 그러면 존중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위들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있어 봤더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존중해줘야겠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나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철포덕 앉아 있는데 제가 국제학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서기유동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제 자존감은요, 그래 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고 그리고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자존감을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찍는 건 모델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소녀가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담기도 해요. 근데 제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저도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도 모로코에서 찍은 사진인데 떼안볕에서 정말 짜증을 내면서 걸어다니고 계셨어요. 쪼리를 신고 걸어가시다가 벗겨진 거예요.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직각에 삼각에 막 너무 멋있잖아요. 조형적이고 기하학적이고 멀리서 보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멀리서 제 인생을 보기 위해서 태평양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태원에서 살았었어요. 이태원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작곡하는 사람들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 너무 서툴러요. 그러니까 조금만 친해져도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부탁은 해도 되겠지 하면서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막 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나 거기 전시장에서 전시할래. 거기 어떻게 연락해 할 수 있어? 그런 게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이면 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번, 하루에 10번, 매일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저지르겠다. 모두의 우주 평화를 위해서 내가 떠나야지 하고 태평양을 간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선장님이랑 크루들이 저기 뒤에 보이시면 섬이 흐릿하게 보여요. 섬이라는 것을 제가 가기 위해서 이 5명의 크루들과 모두 50대 아저씨들이었고요. 저 혼자서 제가 막내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5개월 동안 항해를 했어요. 5개월 내내 저는 신발을 거의 신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배를 타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불침번도 아니었고요. 무인도의 날짐승도 아니었고요. 낚시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낚싯대를 내리더라고요. 낚싯대를 내려요. 그럼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140cm 참치를 잡았거든요. 말이 140cm지만요. 길이는 이만한데 두께가 이만하니까요. 혼자 못 올려요. 그래서 이제 선장님과 이제 여러 크루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낚싯줄을 잡는 건데 미스터 윤이라는 분이 가장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침마다 이제 낚싯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참치를 잡았을 때 제가 막내로서 유일한 여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돛을 줄인 다음에 이제 시동을 켜요. 왜냐면 배의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뒤로 빼요. 밀당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배를 또 후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가 모두 휘를 잡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진, 네, 전진합니다. 후진, 네, 후진합니다. 정말 군대였어요, 완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놈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할 거. 카메라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외침이 들더라고요. 아우, 사진은 나중에 찍을 수 있잖아. 와서 이거 나 도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팔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시중을 들으러 온 건가? 나는 여기 사진을 찍으러 온 건데. 그때부터 제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아세요? 혹시 그런 약간 나 24시간 그냥 벽만 보고 누워있고 싶어. 그런 자존심 상하는 순간. 근데 그때 제가 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제가 항해를 하기 전에 물론 엄청 반대하셨지만 결국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전화를 하시면서 수민아, 그 배가 굉장히 감옥처럼 느껴질 거야. 굉장히 지옥 같고 지루하고 정말 괴로울 거야.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머릿속으로 여행을 떠나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걸 훌훌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만화를 그렸어요. 미스터 윤이에요. 미스터 윤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해가 떠있나 눈이 내리나 비가 내리나 낚시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everybody 모두가 stop fishing please, 제발 그만 낚시하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스터 유는 낚시를 재미로 한 게 아니라요, 회를 떠서 우리한테 만찬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두 낚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미스터 윤의 모습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랑 굉장히 친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낚시를 도와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 일이 거짓말 같은 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지더라고요. 훅훅 털어버리고 나니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연천고와 전국고를 놀러 가게 됐어요. 농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농구하는 분들을 이제 응원하는 여학생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여학생의 핀이 하트 모양이에요. 누구를 위한 하트를 날린 걸까요? 제가 이제 새 학생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귀엽죠? 오늘 왔어요? 여기 있다! 반가워요. 천진난만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여학생도 학생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인기쟁이에요. 복도를 다니면 친구들 인사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녕,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해? 너무 좋고 많이 하지 마.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일회용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을 찍어왔더라고요. 자, 이제 이 두 학생은요, 이제 오른쪽 남학생을 찍은 거예요. 오른쪽 남학생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즐겨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서도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천고를 다녀와서 정말 크게 깨달은 거는요,
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가장 아름답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건 남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남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은 내가 내 자신한테 가장 솔직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주변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뭐 선생님, 친구, 엄마, 아빠, 동생 너무 소리가 많아요. 제가 2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내가 행복한 곳에는 내가 스스로 갖다 놔야 돼요. 말 그대로 물건처럼 내 자신을 거기다 갖다 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가는 건 내 몫인데, 거기를 가는 동안에 이제 소음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너무 까매, 뭐 너는 너무 공부를 못해, 너는 너무 키가 작아,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건방져 보이지만요, 그럼 안으로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 모션 하나로요, 이 제스처 하나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슉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배에서 그날 낚시에 대해서 정말 질리고 난 날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머릿속으로 비웠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는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한 가지의 메시지는요, 있는 그대로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본인을 지킬 수 있고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스틸 포토그래퍼 임수미였습니다. 와우. 임수민 사진작가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들 있으시고 벌써 손들었네요, 산희 씨 저기. 자기가 무슨 욕을 들었다거나 무슨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넘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지만 겉으로는 자존감이 센 척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서.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남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행동파라서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저는 약간 머리가 좀 느린가 봐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아요. 내가 안에 상처투성인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건 저는 믿지가 않아요.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는 거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의 얘기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아까 배운 제스처 다시 한번 스웩 넘치게 한번 해볼까요? 1, 2, 3. 아, 좋아. 완벽해요, 와우. 완벽해요. 자, 또 있나요? 자, 질문은? 혹시 태평양을 가시기로 한 계기도 궁금하고요. 역시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또 이거로 이겨내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네, 저 질문이네요. 태평양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너무 싫어서 갔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갔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갔었냐면요, 좀 이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싶었어요.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든데 사람 때문에 사람이 뭐 저를 때려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제가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돌풍이든 뭐 벼락이든 뭐든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엄마 아빠 말을 되게 잘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니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이 오실 것 같아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했던 거지 제가 뭐 대단한 그런 강단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찾길 바래요. 네, 꼭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임수민 씨가 네. 이렇게 하고 게이츠하는 뭐 어때? 하는 그거를 옆에서 산희 씨가 하는데 정말 스웩 넘치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어요. 산희 씨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 와우, 스웩.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우리 임수민 씨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뭐 나를 보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막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들 눈 속에 다 있어요. 자존감, 행복, 꿈, 희망 이런 게 다 있어서 행복해질 것 같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주 멋진 분들이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진한 감성으로 매 공연마다 관객을 매료시키는 두 남자 길구 봉구의 무대로 어둠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소리 인사드릴게요. 질러! You're gonna know